부동산 정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현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 시작합니다. 자, 이현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한번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요, 지진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얼마 전 경주에서 사상 최대의 지진이 발생한 다음에 요즘 지진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사는 아파트는 과연 어느 정도의 지진을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톡톡 부동산에서 지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파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죠. 자, 지진 관측 사상 최강 규모인 5.8강진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네. 크고 작은 여진이 또 계속되고 있고요. 또 건축물 붕괴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관심받는 부분이 바로 이 내진 설계인데요. 이현진 기자, 내진 설계란 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내진 설계가 이 지진 발생 이후에 굉장히 높은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내진 설계라는 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상하 진동보다는 좌우 진동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평 진동을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 내부를 이제 가로축을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건축물을 강화하는 걸 내진 설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내진 설계가 다 의무화되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1988년 이후에 이 내진 설계 기준이 도입이 우리나라에 됐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내진 설계 기준을 좀 보면요. 현재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내진 설계를 하도록 제도화가 돼 있습니다. 일단은 6.0 정도 이상의 지진에 견딜 수 있을 정도를 말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6.0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면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런 진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의무화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걱정이 드는 거 어쩔 수 없는데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 여진이 1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건물에 내진 설계가 얼마나 적용되어 있는지 그 현황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통계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건축물이 전체 679만 4,400동 정도가 됩니다. 네. 이 중에서 45만 5천 동, 그러니까 6.7% 정도만 내진 설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저조한 수치죠. 네. 근데 문제는 이 자료가 민간 건축물에 한한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공공 건축물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나 관공서 이런 건축물들은 지진으로 인한 붕괴 위험성이 더 크다는 걸 말을 하는 거죠. 와, 이거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무서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다음에 그 공공건축물이 내진 설계가 미흡하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통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학교로 대피해야 된다 뭐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학교를 임시 보호소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과연 내진 설계가 얼마나 돼 있을까 좀 실태 조사를 살펴봤는데요. 네. 우리나라 전국 학교 시설이 모두 2만 130동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78%, 그러니까 15,600동 정도가 법적으로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동안 학교로 대피를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자, 그리고 이번에 사실 이번 지진은 서울에서도 느껴졌지만 경주와 경북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 피해도 심각했고요. 또 불안감도 그만큼 커진 상태인데 그쪽 상황 살펴보면 어떨까요? 그쪽 내진 설계는 좀 잘 되어 있나요? 일단은 그 지진이 발생한 다음에 그쪽 경주 부근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네, 계시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좀 살펴봤는데 그 경주 지진의 진앙지와 가까운 건축물의 그 내진 설계를 좀 살펴봤는데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경남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5에서 6% 정도에 달하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서 내진 설계가 돼 있었고요. 네. 또 경주 지진의 여파를 느꼈던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가 돼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서울은 어떤가요? 뭐 아파트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는 서울. 이 서울도
내진 설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네, 일단 서울을 좀 살펴보면요. 서울의 공동주택은 이제 올해 6월을 기준으로 12만 6,500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내진 설계 대상이 10만 5천 가구 정도가 되고요. 실제로 내진 설계가 된 주택 수는 4만 4,900가구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서울 역시도 내진 설계 기준이 미흡하고 또 42% 정도에 그칠 정도로 내진 설계가 완벽하게 적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 지진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크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싸기로 유명한 서울의 아파트들이 값은 비싸지만 그렇다고 꼭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굉장히 비싼 지역으로 꼽히는 강남 4구 역시 내진 설계가 적용된 아파트가요. 10채 중에 4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죠.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1988년에 제가 그 내진 설계 기준이 우리나라에 도입됐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가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지어진 6층 이상의 10만 제곱미터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가 전혀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988년 이전에 설계된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더 빨리 네. 이런 뭔가 보강 방법을 고심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부분이 지진이 났을 때 높은 건물이 위험할까 아니면 낮은 건물이 위험할까인데요. 자, 어떤가요? 사실 서울에는 고층 건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시민들이 더 불안해하시는데 고층 건물이 더 위험한가요? 어떤가요? 네, 일단은 정답부터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고층 건물이 더 안전한 것으로 그래요? 나타났습니다. 우르르 무너질 것 굉장히 같은데. 의외죠. 그러니까 서울에는 랜드마크처럼 굉장히 높은 고층 건물들이 곳곳에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후부터 말씀드리면 이 고층 건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라던가 아니 설계 기준이 더 까다롭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그 예전에 지어진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그런 낮은 저층의 그 건물들이 더 위험하다고 보여지고요. 전문가들 역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이 짓고 있는 123층의 롯데월드타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안전하다. 첨단 구조물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이제 최대 그 9.0 정도의 강진에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시공사 관계자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고층 건물이 더 위험할 것 같지만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더 안전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높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최근에 그만큼 안전장치를 많이 두고 짓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오래되고 낮은 아파트 그에 비해 많이 좀 불안한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오히려 초고층 건물보다 1988년 이전에 지어진 낮은 건물이 훨씬 더 지진에 위험하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금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1988년 이전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곳곳에 보면 뭐 굉장히 유명한 반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저층 아파트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거든요. 네. 네, 이런 아파트들이 그 서울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도 절대 지진에서 안전지대라고 할 수는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가장 많은 인원이 밀집해 있는 이 서울조차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점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국민안전처가 지난 7월 달에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서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를 가정을 해서 피해 정도를 예측을 해봤는데요. 그 서울을 지나는 남북 단층이 있는 중랑교를 진앙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얼마나 피해가 발생했을까라고 봤는데요. 서울 시민 1,430명 정도가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그 피해가 강남 지역에 더 큰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또 한강을 이제 주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진파가 증폭할 가능성도 높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건축물 외에 또 시설물들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특히 서울에는 그 시민들의 발로 불리는 네. 지하철, 이 지하철은 얼마나 안전할까 궁금합니다. 내진 설계 잘 되어 있나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하철 역시 내진 설계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자, 서울에 사는 시민이라면 대부분 다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실 그렇죠. 텐데요. 그런데 이 그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 일단 고속도로 교량은 360건 정도가 아직 그 내진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요. 서울 지하철 1에서 4호선 같은 경우에도 50km에 달하는 전체 40% 정도 구간이 내진 설계가 제대로 전혀 적용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1에서 4호선 같은 경우에 일일 하루 평균 수송 인원이 730만 명 정도 되고요. 연간으로 했을 때 5억 명 정도에 달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으면서 정말 서울에 지진이라도 나면 정말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큰일이네요. 빨리 구체적인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지진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대가 아님을 확실히 확인한 만큼 앞으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어떤 대책까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뒤늦게 좀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정부에서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그 내용, 핵심 내용을 보면요. 내년 1월부터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법이 시행되나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현행 내진 설계 기준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해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행 3층에서 2층으로 좀 강화가 된 건데요. 또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그 내진 보강 공사를 하게 되면 뭐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크게 정부가 내놓은 지금 대책은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진 설계 기준을 좀 강화한 거라 볼 수 있겠는데 우선 건축물 대장에 내용을 표시한다. 이거는 그 건물의 내진 능력을 공개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그 내진이 얼마나 이 건축물의 내진을 견딜 수 있냐 이거 능력을 공개한다는 건데요. 내년 1월부터 16층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능력을 무조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진 능력을 집안 및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진도까지도 표시하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가까운 곳에 큰 건물을 짓는 경우에 그로 인해서 뭐 담이 무너지거나 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자, 그 역시 지진과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도 혹시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초고층 건물이 흔들리게 되면 다른 건축물보다도 주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50층 또는 200m 이상의 초고층 건물, 또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 있을 경우에는 이 지역의 주변의 그 안전을 위해서 그 건축물의 안전 평가를 무조건적으로 받는 그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물론 이번 지진 후에 국토부도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고 관련 기관들도 여러모로 힘을 쓰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내진 여부가 궁금하거든요. 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거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일단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지진에 우리 아파트는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일단 이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에 건축물의 내진 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 제대로 된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요. 부동산 종합정보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건축물의 대장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주소를 알아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시면 내진 설계 여부가 돼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서울에만 가능하냐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가장 지진 피해가 심했던
경주 같은 지역 이런 네. 것도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전혀 그 안타깝게도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 확인이 불가합니다. 서울만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 외 지역은 아직까지 규정이 돼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내진 설계가 돼 있나 확인을 하시려면 그 지자체에 가서 건축물의 도면을 보여주고 또 전수조사에 나서는 이런 굉장히 번거로운 방법밖에 지금은 아직까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미리 막을 수 없는 이 천재지변인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정말로 저 수많은 아파트들이 모두 안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목숨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뭐 그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제대로 된 규정이나 어떤 법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발생을 하면서 정부도 뒤늦게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대책이라고 해서 현실보다는 약간 떨어진 그런 급급한 대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 내진 설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또 건축물이 좀 더 안전하게 지어져서 지진이란 어떤 이런 피해가 왔을 때 우리나라가 조금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좀 대책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톡톡 부동산에서는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 건축물들의 안전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자,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일본에서 큰 피해를 준 지진이 우리나라는 완전할 거다. 뭐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안심은 이제 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다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정부의 노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진 기자, 기타 더 많은 소식 나오면 또 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